똑같은 한 달, 똑같은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9만 원에서 갑자기 14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펑펑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에어컨을 하루에 1시간 반 더 틀었을 뿐이에요. 1시간 반, 그게 5만 원이 됐습니다. 분명 조금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듯 폭증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어떤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선, 누진제의 함정을 데이터로 정확히 파헤칩니다. 팩트랩입니다. 먼저 누진제.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1kW시당 가격 자체가 더 비싸지는 제도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적게 쓰는 1단계, 보통인 2단계, 그리고 많이 쓰는 3단계.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가가 확 뜁니다. 여름 기준으로 2단계까지는 1kW시에 약 214원인데 3단계로 넘어가면 약 307원. 같은 1kW시인데 1.5배 가까이 비싸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이 쓰면 비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단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매달 붙는 기본요금도 함께 점프합니다. 1,600원이던 기본요금이 한 번에 7,300원으로 4배가 넘게 뜁니다. 즉 그 선을 넘는 순간 단가도 오르고 기본요금도 오르고 두 개가 동시에 튀어오릅니다. 이게 요금이 계단식으로 폭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말로는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여기 거의 똑같이 쓴 두 집이 있습니다. 첫째 집은 한 달에 445kWh를 썼습니다. 요금은 약 84,000원, 2단계에 머물렀죠. 둘째 집은 455kWh, 첫째 집보다 딱 10kWh, 그러니까 2% 조금 넘게 더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집 요금은 약 94,000원, 단 10kWh 차이에 요금은 거의 1만 원, 10%가 뛰었습니다. 더 쓴 양에 비하면 5배 빠른 속도로 요금이 오른 겁니다. 왜냐고요? B집이 바로 그 선, 3당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넘는 순간 단가와 기본 요금이 동시에 점프하니까요. 그래서 누진제의 선, 내가 얼마나 썼느냐보다 어느 구간에 걸쳤느냐가 요금을 좌우합니다. 문턱 바로 아래냐, 한 발 위냐, 이 한 걸음이 10,000원을 가릅니다. 그럼 왜 여름에 왜 에어컨이 문제일까요? 평소엔 그 문턱 근처에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가 평소 쓰는 전기는 한 달에 대략 300kWh 안팎, 2단계에 안전하게 머무릅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매일 몇 시간만 돌려도 사용량이 순식간에 100, 200kWh씩 불어나죠. 그래서 평소 300대에 머물던 집이 여름엔 단숨에 450을 넘겨 3단계로 진입합니다. 앞서 본 그 폭탄 구간으로요. 무서운 건 한계입니다. 이미 문턱 가까이 차오른 상태에선 에어컨을 1시간 반만 더 틀어도 그 1시간 반어치가 전부 가장 비싼 3단계 단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가 폭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도대체 이 누진제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뿌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4년 1차 석유 파동 직후였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전기가 부족해졌죠. 정부는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게 하고 그 전기를 공장, 즉 산업에 몰아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에만 많이 쓰면 비싸지는 누진제를 걸었습니다. 아껴 쓰라는 일종의 압박이었죠. 처음엔 3단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독해집니다. 1979년엔 무려 12단계까지 늘어났어요. 가장 적게 쓰는 사람과 많이 쓰는 사람의 단가 차이가 15배가 넘었습니다. 정이 좀 많이 썼다고 15배를 더 내는 구조. 사실상 징벌에 가까웠죠.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계속 줄어듭니다. 1995년 7단계, 2005년 6단계, 그리고 2016년에 지금의 3단계로 정리됐습니다. 즉 지금의 3단계 누진제는 한때 12단계 15배였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순해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폭탄을 맞죠. 여기서 진짜 논란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겁니다. 누진제는 오직 가정용 전기에만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건 가정이 아니라 공장, 즉 산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산업용 전기엔 누진제가 없습니다. 1988년엔 상점이나 사무실이 쓰는 일반용 전기에 누진제마저 폐지됐습니다. 결국 많이 쓸수록 비싸지는 벌칙은 가정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은 놔두고 왜 가정만 쥐어짜느냐? 반론도 있습니다. 산업용 정의는 경제와 일자리에 직결되고 가정용 누진제는 원래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으려는 취지였다는 거죠. 실제로 2023년 대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합법이라는 것과 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건 다른 문제죠. 이 형평성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정부도 가정에 불만을 압니다. 그래서 여름인 7월과 8월엔 누진 구간을 넓혀줍니다. 평소 200까지였던 1단계를 300까지, 400이던 3단계 문턱을 450까지 올려줍니다. 같은 양을 써도 더 낮은 단계에 머물게 해 쌓인 가구 기준 월 1만 8천 원 정도를 깎아주는 효과죠. 하지만 이건 문턱을 뒤로 밀어줄 뿐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폭염에 에어컨을 풀가동하면 넓혀준 450 문턱마저 가볍게 넘어버리니까요. 결국 완화가 있어도 누진제라는 계단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의외로 가정용 전기에 이렇게 강한 누진제를 두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많이 쓴다고 단가가 이렇게 계단처럼 뛰는 구조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단가 차이가 우리만큼 극적이지 않죠. 그래서 해외에선 여름 전기료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만큼 익숙하지 않습니다. 단 균형을 위해 짚자면 한국의 전기요금 단가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평소엔 싸게 쓰다가 많이 쓰는 순간 계단에서 비싸지는 구조인 거죠. 즉 한국의 특징은 비싼 전기가 아니라 많이 쓰면 갑자기 비싸지는 전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질문, 이 누진제 차라리 없애면 안 될까요? 찬반이 팽팽합니다. 폐지하자는 쪽은 말합니다. 폭염은 이제 재난이고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런데 누진제 때문에 서민이 에어컨도 못 켠다면 이건 징벌적이라고요. 반대쪽은 말합니다.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가구나 부유층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전체 소비가 늘어 에너지 위기와 한전 적자를 키운다고요. 실제로 누진제는 적게 쓰는 가구에겐 싼 요금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1단계 단가는 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보호장치라는 명분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폭염 생존권이라는 둘 다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이 논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름 전기료 폭탄의 정체는 당신이 흥청망청 써서가 아닙니다. 첫째, 누진제는 단계를 넘는 순간 단가와 기본 요금이 동시에 뛰는 계단 구조입니다. 둘째, 그래서 얼마나 보다 어느 구간이 요금을 결정합니다. 셋째, 에어컨은 그 문턱을 넘기는 반가쇠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50년 전 석유파동이 만든 유산이자 산업용은 빠진 채 가정에만 남은 형평성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내 사용량이 지금 어느 단계에 걸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문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요금은 같은 더위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계단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매년 반복되는 이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선이 이제 보이시나요?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채널 팩트랩이었습니다.